나이 들수록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분들 계시죠? 이제 나이 들어서 안 빠져 하고 포기하시지만 사실 그 뱃살은 단순한 살이 아닙니다. 혈압을 올리고 당뇨를 부르고 내 몸속 장기들을 짓누르고 있는 염증 덩어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굶지 않고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아도 매일 드시는 밥, 국, 반찬, 먹는 순서만 바꿔서 뱃살을 쏙 집어넣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2주만 따라 해보세요. 허리띠 구멍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함께 고민하는 시니어 건강 라디오 행복한 삶 건강한 삶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50대부터 80대까지 누구나 고민하는 뱃살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처럼 무작정 굶으면 큰일 납니다. 근육이 빠져서 오히려 기력이 쇠하고 요요 현상 때문에 배가 더 나오기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 한국인 밥상에서 밥, 국, 반찬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둘째, 뱃살의 주범인 저녁 습관을 아주 쉽게 고치는 법, 셋째, 돈 안 들이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뱃살 잡는 생활 팁까지 라디오처럼 잔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사 준비 중이시거나 식사 마치고 앉아 계신다면 내 배를 한번 쓰다듬으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한국식 밥상 순서만 바꿔도 뱃살이 빠진다. 우리가 보통 식탁에 앉으면 제일 먼저 숟가락을 들고 국물부터 한 입 드시죠? 그리고 밥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고 그 다음에 김치나 반찬을 집어 먹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해온 식사법인데 뱃살을 빼려면 오늘부터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으셔야 합니다. 자, 지금 눈앞에 밥상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밥그릇, 국그릇, 김치, 그리고 나물 반찬, 생선구이가 있습니다. 젓가락을 드세요. 그리고 밥뚜껑은 아직 열지 마세요. 가장 먼저 젓가락이 가야 할 곳은 채소입니다. 상추쌈이 있다면 상추만 먼저 우적우적 씹어 드셔도 좋고 콩나물 무침, 시금치 나물 같은 걸 먼저 천천히 드세요. 입안에서 채소를 충분히 씹어서 넘기면 위장에 식이섬유라는 그물이 쳐집니다. 이 그물이 나중에 들어올 탄수화물, 즉 밥이나 면이 혈당을 확 올리는 걸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채소를 3분에서 5분 정도 드셨다면 그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두부 부침, 달걀찜, 생선구이 아니면 고기 반찬이겠죠? 밥 없이 반찬만 먹으면 짜지 않냐고요? 그래서 간을 슴슴하게 하거나 양념을 좀 털어내고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채소와 단백질로 배를 절반 정도 채운 다음에 마지막에 밥뚜껑을 여시는 겁니다. 이때 밥을 드시면 이미 배가 좀 찼기 때문에 밥량을 반으로 줄여도 전혀 아쉽지가 않습니다. 채소,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밥. 이게 바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반찬 먼저 5번 집어먹기를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는 국물입니다. 한국 사람 밥상에 국 없으면 섭섭하죠? 그런데 뱃살 고민이 있으시다면 국그릇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찌개나 국물에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소금과 기름이 녹아 있습니다. 짠 걸 먹으면 몸이 붓고 부종은 살이 빠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국을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숟가락 대신 젓가락을 쓰시라는 겁니다. 미역국이면 미역만 건져 드시고 김치찌개면 두부랑 김치만 건져 드세요. 국물은 식사 마지막에 입가심으로 딱 2-3 숟가락만 맛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특히 밥을 국에 말아 드시는 습관, 이건 최악입니다. 씹지 않고 후루룩 넘기게 돼서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오늘부터 국그릇은 숭늉처럼 마지막에 아주 조금만 즐기는 걸로 바꿔보세요. 뱃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어르신들 중에 밥심으로 산다면서 고봉밥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탄수화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뇌가 일하려면 포도당이 필요하거든요. 문제는 양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20대 때 먹던 밥 한 공기를 다 드시면 무조건 남습니다. 남은 건 어디로 갈까요? 전부 배나 옆구리로 갑니다. 식당에 가시면 공깃밥 나오자마자 뚜껑의 3분의 1을 덜어내세요. 아까우니까 다 드시면 나중에 병원비로 몇 배가 나갑니다. 집에서는
밥그릇 크기 자체를 좀 작은 걸로 바꾸시는 것도 요령입니다. 흰 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을 섞으시면 좋지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흰밥을 드시되 양만 줄이셔도 충분합니다. 대신 줄어든 밥 양만큼 두부나 버섯, 나물 같은 걸 더 넉넉히 드세요. 그러면 배고프지 않고도 뱃살은 빠집니다. 저녁 7시 이후 뱃살을 만드는 나쁜 손잡기.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텔레비전 보시면서 쟁반에 과일 깎아오시죠. 사과, 배, 포도, 귤.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하면서 배부를 때까지 드십니다. 그런데 식사 직후에 먹는 과일은 뱃살에게 보너스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밥으로 혈당이 꽉 찼는데 과일에 당분까지 들어가면 몸은 처치 곤란한 이 에너지를 전부 배 쪽 내장 지방으로 보냅니다. 과일은 식사하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아침과 점심 사이 혹은 점심과 저녁 사이 출출할 때 간식으로 드세요. 그래야 뱃살이 안 찌고 에너지로 쓰입니다. 저녁 먹고 8시, 9시쯤 되면 배는 안 고픈데 입이 심심하다면서 떡, 고구마, 믹스커피, 과자 찾는 분들 계십니다. 이건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가짜 배고픔입니다. 갈증이 나거나 습관적으로 씹을 걸 찾는 건데요. 이때 무언가를 드시면 자는 동안 위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뱃살은 늘어나고 아침 속은 더부룩하죠. 이럴 땐 따뜻한 물 한 잔 혹은 보리차나 허브차를 천천히 한 잔 마셔보세요. 10분만 지나면 심심한 느낌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정참기 힘들면 오이 한 조각, 당근 스틱 같은 걸 아삭아삭 씹어 드시는 게 낫습니다. 밥 먹고 배부르면 소파에 비스듬히 눕거나 바로 주무시는 분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뱃살만 찌는 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까지 생깁니다. 저녁 드시고 나서는 딱 20분만 움직이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설거지를 하시거나 빨래를 개거나 거실을 서성거리며 가벼운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세요. 식사 직후 20분의 움직임이 혈당이 확 오르는 걸 막아주고 뱃살이 쌓이는 걸 방지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송을 듣다 보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나는 밥도 반 공기만 먹고 저녁에 야식도 안 먹는데 왜 뱃살이 요지부동이냐 하시는 분들이요. 이걸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 정책이라고 부르는데요. 50대 이후에 뱃살이 안 빠지는 의외의 이유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걸 놓치고 계신 건 아닌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범인은 바로 잠입니다. 나이 드니까 잠이 없어져서 새벽에 깬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깊게 못 주무시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녀석이 정말 지독합니다. 몸에 지방을 꽉 붙들어매서 뱃살로 저장하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밥을 적게 먹어도 잠을 못 주무시면 뱃살이 안 빠집니다. 혹시 불면증이 있으시다면 뱃살 빼기 전에 잠부터 푹 주무시는 환경을 만드셔야 합니다. 낮에 햇볕 쬐고 저녁엔 스마트폰 멀리하고요. 잠만 잘 자도 뱃살 빠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단백질 부족입니다. 살 뺀다고 고기 끊고 풀만 드시는 어머님들 계신데요. 그러면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뚝 떨어져서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됩니다. 밥은 줄이시더라도 몇 끼 삶은 달걀 하나, 두부 반모 아니면 생선 한 토막이라도 꼭 드셔야 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뱃살 태우는 공장이 돌아갑니다. 돈 안 들이는 뱃살 타파 생활 팁. 따로 헬스장 갈 시간 없으시죠? 집안일 할 때가 운동 시간입니다.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 하실 때 그냥 서 있지 마시고 배에 힘을 딱 줘보세요. 배꼽을 등 뒤 척추 쪽으로 꾹 당긴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고 10초 버텼다가 풀고 또 10초 버텼다가 풀고, 이걸 드로인 운동이라고 하는데 뱃살 안쪽 속근육을 만드는데 최고입니다. 그리고 설거지하면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해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전신 대사를 올려줍니다. 텔레비전 볼 때도 소파에 푹 파묻혀 있지 마시고 엉덩이 끝만 걸치고 앉아서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배에 힘을 주고 앉아 계세요. 이것만 해도
윗몸 일으키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 걸을 때, 생각날 때마다 하시면 속근육이 생겨서 배가 탄탄해집니다. 마지막 팁은 위장에게 퇴근 시간 주기입니다. 우리 위장도 하루 종일 일했으면 쉬어야죠. 저녁 7시에 숟가락을 놓으셨으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물 말고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딱 12시간입니다. 자는 시간 포함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야식만 안 드셔도 성공입니다. 이 12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면 우리 몸은 들어오는 에너지가 없네. 그럼 창고에 쌓아둔 거 써야겠다 하면서 뱃살 지방을 꺼냈습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면 운동을 안 해도 뱃살이 조금씩 말랑말랑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만 여기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조금 필요합니다. 공복 시간이 갑자기 길어지면 새벽에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러운 저혈당이 올 수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느껴지면 억지로 참지 마시고 사탕 하나를 드셔야 하고요.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 용량을 조절하셔야 안전합니다. 오늘은 50대 이후에 가장 큰 적인 뱃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식사는 채소, 반찬, 밥 순서로 드시고 밥은 조금 줄이고 반찬을 더 드세요. 국물 말고 건더기만 건져 드세요. 식후 과일은 독입니다. 간식으로 따로 드세요. 저녁 먹고 바로 눕지 말고 20분만 꼼지락거리세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저는 오늘 저녁 밥상에서 채소 먼저 5번 집어먹기를 추천합니다. 뱃살이 들어가면 혈압약 및 당뇨약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무릎도 훨씬 가벼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아파서 걷기 힘든 분들을 위한 집콕 운동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속 편안하고 가벼운 하루 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